이번 강의는 일반 영양소 가운데 CoQ10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oQ10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엔자임이라는 영어명을 한국어로 옮기면은 보조효소라는 뜻입니다. 보조효소는 생체 내 모든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는데, 완전 효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 효소인 단백질과 보조 효소가 동반된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2. 큐는 유비퀴론의 약기입니다. 유비퀴론이란 동식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퀴논 화합물이며,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라틴어 유비큐와 퀴논의 합성어입니다. 유비퀴론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데, 특히 세포의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을 나타내는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비퀴론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 사슬의 구성 요소로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하는 세포호흡 사슬에 관여합니다. 참고로 세포에서 ATP를 만들 때는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가 이용되며, 그 중에 일부는 활성산소라 불리는 불안정한 물질로 변합니다. 활성산소를 유해산소라고도 하며,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체의 세포를 산화시키게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산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노화와 각종 질병입니다. 이때 유비퀴론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안정된 분자 구조로 바꾸어주는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관에 유비퀴론은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유비퀴론은 스스로 항산화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비퀴론이 없으면 비타민 E가 있어도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유비퀴론의 합성량은 20세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40대에 이르면 20대의 약 7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비퀴론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티록신, 메치오닌 등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B2, B3, B6, B9, B12 등의 비타민 B군, 그리고 셀레늄 등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엔자임 Q10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 물질의 구조에서 이소프렌이라 불리는 화학 구조가 10번 되풀이되어 연결되고 있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다음은 CoQ10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심장마비 이후 CoQ10 보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한 개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가 왔던 사람들에게 3일 이내에 매일 CoQ10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은 다음에 발생하는 심장마비와 가슴 통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또한 CoQ10 보충제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장마비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누구라도 허브나 CoQ10 같은 보충제를 복용하기 이전에 의료 감독자와 상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CoQ10과 심장 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임상 연구에서는 심장 우회술이나 심장이식 같은 심장 수술을 받기 이전에 CoQ10을 복용하는 것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감소시켜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또한 심장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불규칙한 심장박동 같은 질환인 부정맥의 발생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후에는 어떤 보충제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코큐텐과 고혈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여러 임상 연구들은 코큐텐이 혈압을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큐텐이 혈압을 낮춰주기까지는 4주에서 12주 정도 복용해야만 합니다. 2. 12개의 임상 연구들을 분석한 한 개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연구자들은 코큐텐이 부작용 없이 수축기 혈압은 17mmHg, 이완기 혈압은 10mmHg를 각각 낮춰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큐텐을 이용하여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코큐텐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면은 더 많은 혈압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시에는 코큐텐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코큐텐과 심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심부전은 심장이 극도로 약해져서 충분한 혈액량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코큐텐이 기존의 약물과 병행해서 사용하면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성 심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수치의 코큐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을 점차 잃으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려성 심부전은 혈액을 짜주는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 각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2.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에 들어오는 혈액을 퍼낼 수 없으므로 심장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다리가 붓고 체액이 연약한 폐 조직으로 스며들게 되어 폐부종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은 코큐텐이 다리가 붓는 증상을 감소시키고 폐의 체액을 감소시켜 호흡이 원활하게 해주며 심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모든 연구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들은 코큐텐이 심부전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큐텐을 이용한 심부전 치료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코큐텐과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코큐텐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큐텐이 높은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데 제안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 내용은 부족합니다. 2.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이용한 치료는 체내에서 코큐텐 수치가 자연적인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코큐텐 보충제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큐텐 복용은 스타틴 치료와 관련된 근육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타틴 약물과 코큐텐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코큐텐과 당뇨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 연구에서는 코큐텐 보충제가 심장 건강과 혈당 수치 조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함께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코큐텐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코큐텐과 항암 치료에 의한 심장 손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코큐텐이 아드리아마이신 또는 안트라사이클린 약물 같은 특정 화학요법 약물로 인한 심장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드리아마이신은
방선균이 생산하는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의 일종으로 악성 림프종, 소화기암, 폐암,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안트라사이클린은 백혈병이나 림프종, 그리고 유방, 위, 자궁, 난소, 방광, 폐 등의 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입니다. 8번째, 코큐텐과 잇몸 또는 지주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잇몸 질환은 잇몸에서 부종, 통증, 출혈 같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임상 연구는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잇몸에서 코큐텐 수치가 감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큐텐 보충제가 잇몸 조직의 치유를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9번째, 예비 임상 연구는 코큐텐이 다음과 같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HIV 또는 에이즈 환자의 면역 기능 향상. 2. 정자의 운동성 증가로 인해서 남성 불임 개선. 3. 파킨슨 병에 대한 일부 약물 치료로 이용. 4. 협심증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 5. 편두통을 방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큐텐의 식이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 계란,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 정제되지 않은 곡류, 두류, 땅콩, 시금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유비퀴논의 양은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하면 매우 적고 대부분은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코큐텐의 사용 가능한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은 소프트 젤, 캡슐, 구강 스프레이, 하드 쉘 캡슐, 정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큐텐은 다양한 화장품에도 추가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큐텐 복용 방법입니다. 소아의 경우 의료 감독자에 의한 처방을 제외한 18세 미만은 코큐텐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코큐텐 보충제 1일 권장량은 30에서 200mg입니다. 소프트 젤은 캡슐이나 제제보다도 더 잘 흡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용량의 경우는 특정 조건을 가지는 경우 권장할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지용성입니다. 따라서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코큐텐을 밤에 먹는 것은 인체가 코큐텐을 사용하는 능력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큐텐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및 상호작용 때문에 반드시 건강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2. 코큐텐은 소화불량증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큐텐 보충제는 임신과 모육 수유하는 여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3. 코큐텐은 혈당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코큐텐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다음 약물의 치료를 받는 경우 먼저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지 않고 코큐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화학요법 약물과 코큐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자들은 코큐텐의 항산화제 효과가 일부 화학요법 약물에 대해서 덜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화학요법 약물과 같이 코큐텐이나 다른 항산화제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종양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암제 다우노마이신과 독소루비신, 그리고 코큐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은 항백혈병제인 다우노마이신과 폐암, 소화기관암, 방광종양 따위에 쓰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같은 약물에 의한 심장 독성 효과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우노마이신의 상품으로는 세류비딘가 있으며 독소루비신의 상품으로는 아드리아마이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요법 약물과 같이 코큐텐이나 다른 항산화제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종양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과 코큐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은 혈액응고제 약물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 혈액응고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응고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 용해에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코큐텐 복용 여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압 약물과 코큐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은 혈압을 낮춰주는 약물과 함께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코큐텐 보충제 추가는 혈압 약물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코큐텐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고 일반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베탁솔롤 약물과 코큐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큐텐 보충제는 녹내장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 약물인 베탁솔롤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탁솔롤의 상품으로는 베톱틱이 있습니다. 다음 약물은 체내의 코큐텐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첫 번째, 높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들은 체내 코큐텐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1. 심바스타틴이 있습니다. 심바스타틴은 HMG 코흡 환원 효소 억제제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저해하는 매우 효과적인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하며 상품으로는 조코가 있습니다. 2. 아토바스타틴이 있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은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쓰이며 상품으로는 리피토가 있습니다. 3. 로바스타틴이 있습니다. 로바스타틴은 우리 몸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품으로는 메바코가 있습니다. 4. 프라바스타틴이 있습니다. 프라바스타틴은 원발성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복합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로 상품으로는 프라바콜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의 흐름을 억제하는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제인 로바스틴, 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등은 곰팡이에게서 생산해냅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강화제인 피브릭산 제제도 체내 코큐텐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피브릭산 제제는 담즙을 통해 콜레스테롤 대사를 증가시키는 약물이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gem피브로질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피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삼환계 항우울제도 체내 코큐텐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삼환계 항우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말단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삼환계 항우울제 약물들입니다. 1. 이미프라민이 있습니다. 이미프라민은 신경진정제 프로마진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며 대표적인 삼환계항 신경안정제로 기분을 고양시켜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약물로는 토프라닐이 있습니다. 2. 아미트리프틸린이 있습니다. 아미트리프틸린은 우울증 및 우울 상태 개선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엘러빌이 있습니다. 3. 노르트립틸린이 있습니다. 노르트립틸린은 정신안정제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팔메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큐텐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